기독교대 한성결교회가 교단 사상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성총회는 e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여름 폭염과 폭우는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들의 휴식을 돕기 위해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마련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반정부 시위와 기후재난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 한성결교회가 교단 사상 최초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성총회는 e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사역 활성화를 꾀하고 이에 발맞춰 노령 인구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 한성결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회장배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종목은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브롤스타즈로 온라인으로 예선을 거친 뒤 10월 동대전 성결교회에서 결선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성총회가 개최하는 e스포츠 대회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개교회가 진행하는 e스포츠 대회는 있었지만 교단이 직접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성총회 류승동 총회장은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존재의 의미도 없다며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 교회 호감도도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음성화할 게 아니라 좀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야 교회도 이렇게 우리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에 대한 그런 호감도를 좀 높이게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류승동 총회장은 이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시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성총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e스포츠 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성총회는 e스포츠 대회 외에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총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사용하기 위해 총회 소속 교회들의 협조를 구했고 3년 동안 교인들이 납부한 세례교인 분담금을 통해 다음 세대 사역에 사용할 재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성총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성총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교회 학생 수는 10만 7,098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5만 9,43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만에 45%가 감소한 겁니다. 기성총회는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령 인구를 위한 사역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노령 인구를 위한 교재, 가칭 시니어 에센스를 올해 안으로 발간해 이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현실적으로 보면 점점 초고령화 사회 때문에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교단을 보면 노년을 대상으로 한 교재라든지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매뉴얼이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성총회는 이외에도 작은 교회 목회자 건강검진 지원 등 목회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기성총회는 장로교 노회에 해당하는 지방회당 2명씩 추천을 받아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회가 1인당 75만 원을 후원할 경우 사모도 동일한 비용으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류승동 총회장은 무엇보다 건강해야 목회도 잘할 수 있다며 작은 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의 건강을 위해 총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은 여름철 업무 강도가 가장 높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무더위로 지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잠시 쉬어가며 장비를 점검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마련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소개합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최원 씨가 오후 3시경 서울 영등포 산업선교회 건물 1층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았습니다. 쉼터로 함께 들어가 보니 바빴던 점심 배달을 마친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핸드폰 충전기와 긴급하게 오토바이를 수리할 수 있는 장비들도 구비돼 있습니다. 긴급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구비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돈인 경우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뭘 처리를 하고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쉼터에서 그런 것들을 수리도 하고 그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거나 냉장고에 있는 생수와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땀이나 비로 헬멧이 젖는 날이 많은 여름철에는 쉼터가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헬멧도 저희가 이제 길에서 일을 하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습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많이 젖으니까 틈날 때마다 좀 말려야 되고, 그래서 쉼터 같은 데 있으면은 건조기가 있으니까 말릴 수 있고, 안 그러면은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죠.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오토바이를 탄 탓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기도 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안마기도 눈길을 끕니다. 안마기는 이용률이 높아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날도 많습니다. 영등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는 서울시의 후원과 센터의 수탁기관인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공간 제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홍윤경 센터장은 이동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물어보며 공간을 채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시는 라이더분이나 택배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물품을 어떤 식으로 구비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드라이기라든지 또 헬멧 건조기, 또 충전기도 일반 충전기가 아닌 라이더용 충전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1층 쉼터 외에 4층에도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있으며 공인 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지역마다 수많은 이동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데 반해 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동참해 준다면 이동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가 그 작은 공간들을 마련해 주시고, 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교회 앞에 작은 물통 같은 거 놓아 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동 노동자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런 공간 마련해 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 가운데 여름이 가장 힘들다는 이동 노동자들은 잠시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의 존재가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한여름 폭염과 폭우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지역 남이교회와 초현교회를 위로 방문했습니다. 남이교회는 소예배실과 사택에 물이 넘쳤고, 초현교회는 인근 강둑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물에 잠겼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두 교회는 농촌 지역 자립대상 교회로 수해 피해 금액만 1,000만 원이 넘어 재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더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NCCK 시국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72회기 3차 정기실행위에서 정의평화위원회와 화해통일위원회가 공동 건의한 NCCK 시국회의 구성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NCCK 시국회의는 앞으로 시국회의 발족 기자회견과 시국토론회, 시국기도회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등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회협은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 발전을 위해 NCCK 인권센터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교회협 인권센터 대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중화권 교인들의 성령 축제 OCCK 성회가 어제 경기도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OCCK 중화사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성회에는 대만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지에서 온 중화권 성도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믿음이란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이라며 꿈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CCK 성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최근 탄소 줄이기 캠페인 일환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광주 굿일 스토어에 의류와 가방, 신발, 도서 등 12,5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광주 새순교회는 이번 광주 굿일 스토어 물품 기증을 위해 2주 동안 캠페인을 벌였고 교인 30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굿일 스토어 후원회장 이박행 목사는 인간만을 위한 도시 문명은 기후위기를 낳았지만 광주 새순교회와 같은 기부와 협력이 활성화돼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명의 망이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굿일 스토어는 개인과 교회, 기업에서 기증받은 물품으로 전국에서 장애인 일자리 매장 3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최근 케냐에선 정부의 세금 인상에 반대하며 시작된 시위가 대통령 퇴진 시위로 확산하며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강경 진압에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홍수와 가뭄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어 기도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케냐에서 원지혜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또 케냐가 영국 식민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도 깊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많이 생긴 것 같고 케냐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율이 33%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실 교회도 많고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경계심도 이제 거의 없고요. 또 큰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것으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실제로 되게 하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가이드해 주는 것이 지금 저희가 당면한 좀 중요한 선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케냐에 지금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위가 우리나라도 MZ세대라고 하죠. 케냐에는 이제 젠지라 불리우는 그 젊은 세대들이 주동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처음에는 세금 인상에 대한 그 제정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위로 인해서 이제 경찰과 충돌하고 그 시위하던 젊은이들이 죽거나 또 실종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시위가 더 격해지고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그 법안을 철회하였고 그 다음에 이 MZ세대들과 대화도 시도하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케냐에 지금 모든 내각 장관들을 해임했어요. 그래서 케냐에는 지금 장관들이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위 때마다 사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우연찮게 어떤 장소에서 시신들이 발견되면서 이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이 행동들이 격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 시위가 조금 사그라드는 추세였는데 또 시신이 발견되면서 지금 그저께 화요일에는 또 심하게 시위를 했고요. 사실 오늘이 또 목요일이라서 지금 시위가 또 계속될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젊은이들이 케냐 대통령 이름이 루토거든요. 그래서 그 루토 머스트 고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본인들의 그 최종 목적은 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사망자 숫자를 계속 낮추고 속이고 묵인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더 격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나서 나이로비랑 그 위쪽으로는 한 달 내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달 내내 폭우가 오는 동안 이 아래쪽 해안 지역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4월, 5월에는 우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비가 너무 오지 않은 상태고 사람들이 우기가 시작될 쯤이 되면 다 옥수수를 심거든요. 이제 케냐의 주식이 옥수수기 때문에 옥수수를 심어서 이제 비가 조금만 오면 옥수수는 3개월이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길에 옥수수가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냐가 지금 매년 기후가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지만 케냐도 매년 날씨가 바뀌고 있어서 이제는 저희가 언제가 우기고 뭐 언제가 건기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자연에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의식주가 항상 일생의 챌린지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물로 빗물을 받아서 먹고 씻고 빨래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비가 안 오면 그만큼 삶에 이제 타격이 큰 거죠. 여기는 비가 안 오면 이제 마실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는 끝나는 거고요. 또 윗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그것도 또 한 해 농사를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좀 자연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후 변화가 사실 직접적으로 삶에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가 이미 가난했고 항상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다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난이 더 심해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요즘에는 이 반정부 시위까지 더해져서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케냐를 기억하실 때 속히 시위가 멈추고 정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비리와 부정부패를 대신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홍수와 가뭄이 공존하는 가운데 의식주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사역이 커지고 있어서 지금 중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중고등학교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복음을 듣고 공부를 잘 배워서 이 나라의 훌륭한 크리스천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냐 킬리피에서 사역하는 원지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